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망설여지신다면 지금 시장에서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걸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정리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김종효 이사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저희 오늘도 시장 오전의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전장에 대한 한마디 어떻게 정리가 되었을까요? 가속 후에 오늘은 좀 숨을 고르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좀 강했던 터라 그걸 받아가면 어떨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 시장은 오히려 몸을 웅크리는 거에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오늘 장도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주말에 미국 증시도 상승폭을 넓히지 못했고 소위 우리 시장과 영향력이 큰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바로 하루 만에 거래도 줄고 외국인 매수도 줄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 외국인들 선물 매수 때문에 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장에서의 포인트도 그거예요. 일본 증시 뭐 추가 상승 확대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결국 수급에서 외국인 선물로 인한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현재 지수의 포인트를 잡고 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아마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잘 버텨주면 오늘 견조하게 버티면서 말 그대로 숨고르기 해서 끝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전장 버티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거래도 또 감소. 네. 지난 그 월화수 수준으로 다시 감소한 가운데 외국인 매물 나오니까 바로 이제 시장의 상승폭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장에 그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나 강하게 이어지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오늘 지수의 탄력은 우리가 한번 좌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을 버티게 했던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오후까지 좀 지탱을 해주기를 바라보면서 섹터에 대한 특징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대표적으로 저희가 주도주로 꼽죠.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가는 가운데 주도주가 아니라 주변주로 순환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코로나19라던가 2차 전지 안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밸류업, 뭐 금융이라던가 보험 쪽도 순항을 하더라고요. 네, 뭐 밸류업은 꺾인 게 없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준비된 그림으로 먼저 오늘 업종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뭐 이 시장의 그 전체적인 반등이 하락폭에 대비해서 지수가 유가증권 시장 지수가 지금 절반 조금 넘게 되돌린 거예요. 네.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되돌렸을까 살펴보면 의외로 증권업종이 다 되돌렸고요. 그러네요. 지금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다 되돌렸어요. V자로 완전히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또 반도체는 코스피만큼도 못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많이 올랐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업종 이런 것들 이 상승을 주도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건 뭐 뒤에서 지수 받치는 정도였고 오히려 별로 빠진 게 없었던 저금리 수혜업종이라고 하는 증권, 건설 이런 것들이 꽤 강했고요. 유틸리티 밀고 올라왔고요. 유틸리티 물론 한국가스공사 해우과입니다. 네. 그다음에 에너지 종목들 이런 게 올라왔단 말이죠. 통신 서비스, 필수 소비재. 거기다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금융주 이런 거 꺾인 게 없단 말이에요. 은행주나 보험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 소위 엔비디아류에 다시 풀베팅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고민스럽고요. 그래서 일부 현금도 필요하고 종목을 좀 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에서 약세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이런 종목군들이 하반기에도 좀 견조하게 버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에 대한 특징 그리고 최근의 주가 낙폭을 회복하는 그 강도도 섹터별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눈여겨보고 투자에 참고를 해봐야 될까요? 김종효의 픽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전 사실 이 섹터를 보고 좀 궁금증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이게 국내 관련주들에게 악영향이 될 거라는 건 저희가 많이 예측을 하잖아요. 철강주. 이 시점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점검해서 보유자건 신규 진입이건 반영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 핵심도 자동차 부품이 아니고 자동차 부품 내에서 고를 만한 종목이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말씀드렸는데요. 철강주도 방금 말씀하셨던 악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재 때문에 모든 업종을 피해가야 되는 것인지 의외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철강주 내에서도 매력적인 종목이 있는 것인지 이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업황 자체만 놓고 보면 발목을 잡을 만한 좀 큰 악재가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 철강 가격의 하락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분명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는 건 기억해볼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철강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철강 가격 급락하고 있는데 당산시 철강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중국의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정부가 감산을 규제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일단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소문만으로도 시장에 영향이 미쳐지는데 이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부동산 경기 안 좋죠. 네. PMI 가라앉고 있죠. 중국 경제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철강가도 급락하고요. 그다음에 제품 가격도 급락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근데 이게 좀 심해 보이거든요.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 중국의 열연 가격이나 철강 가격 보시면 지금 뭐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장과 맥락이 아주 닿아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그 고급 우리나라 철강제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 철강제도 쓰기 때문에 네. 이 중국 철강제의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유통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이 물론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모멘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쨌든 대체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락을 하면 우리나라의 유통 마진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다라는 측면에서 국내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빠지는 것은 뭐 경기를 반영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감산 정책으로 빠르게 가격이 탄력 회복성을 보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체품의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급락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철강가의 하락이 원가의 하락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업황의 둔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철강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관점은 아직도 좀 어둡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철강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 조금 더 필요한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분명 국내에서도 유통 마진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혹시 빠져나올 구멍은 없을지도 궁금한 거 무엇보다 이게 국내 시장에 영향을 이미 미치기 시작했는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중국의 영향이 글로벌에 얼마나 미쳐졌는지 아니면 미쳐질지입니다. 의견 주시죠. 근데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격의 움직임이나 그다음에 지금 주가의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영향이 오지 않은 것으로 네. 보여요. 다행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 종목에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죠.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중국 열연 가격이 급락하면서 바오산 철강이 좀 급락하고 있는 양상이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제철이나 신일본제철은 오른 것도 없지만 빠진 것도 없어요.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 시장의 특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제철도 워낙 뭐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어서 네. 더 빠질 게 없다라는 그런 측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하반기 뭐 자동차 업황이라든지 철강 업황이라든지 조선 정도로 제외한 나머지 전방 산업의 흐름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나 현재 구간에서 이들에게 뭐 마진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리포트에서는 비철금속을 봐라,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뭐 구리 가격도 강하고 금 가격도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전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희귀 금속들의 네.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재련하는 업체들 쪽에서는 일부 그 가격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느냐. 철강이 결국은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납품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내수는 안 좋아도 수출 쪽에서 개선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수출 쪽에서 개선되는 게 있다면 그쪽에는 뭔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철강업종의 뭐 고려아연도 나쁘진 않지만 또 풍산도 나쁘진 않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해외 쪽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마지막 주제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체크 포인트인데요. 여전히 우리는 투자를 깊이 해야 되냐라는 물음표에 일단 김종효 이사님은 힌트를 그래도 볼만한 철강주는 있습니다 였어요. 리포트에서는 비철금속이 더 낫다라고 했는데 이사님은 철강주 안에서 본다면 어떤 쪽을 보신 거세요? 근데 고려아연과 풍산이 주가가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고려아연도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고체와 관련된 투자는 여전히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좀 더 가격은 싸면서 현재 전방 산업은 좋은 업종은 없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뭐 예전부터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천연가스와 관련된 투자 멈추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천연가스와 더불어서 또 하나 멈추지 않는 투자, 그 다음에 뭐 삼성 E&A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테크닙의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자, 글씨가 너무 작아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하늘색은 800m가 넘는 디버터. 그 다음에 요 짙은 이 청록색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대륙붕보다는 깊지만 디버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그 깊이가 낮은 네. 그런 디버터. 그 다음에 이제 요 연두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이제 가까운 지역. 그 다음에 땅이 이제 연두색이고 요 쉘이라고 표시된 게 이제 작은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심해에다가 하면은 가격이 비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의 셰일로 간 거죠. 미국의 셰일이 상대적으로 싸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해내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전부 미국의 주요 투자 회사들이 그쪽에다가 투자를 한 건데,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 심해에서 나오는 가격이 그 셰일의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즉 $30 내외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엑슨모빌이 가이아나에서 대박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주변을 막 훑고 다니면서 네. 계속 심해를 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의 전반적인 투자가 소위 지금 심해 쪽으로 무려 70%가 넘게 단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제일 좋은 것은 해당 업체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동이 지금 주식을 전체적으로 줄이면서도 옥시덴탈을 여전히 늘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연초부터 엑슨모빌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쵸.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 이쪽에 납품하는 업체는 없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국내에는 찾아보면 두 가지 업체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세아제공과 더불어서 태광의 주요 피팅 제품들, 이와 관련된 제품들을 이런 회사들에 납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수는 별로 안 좋아도 수출 쪽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고요. 해당 프로젝트가 지금 바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여러 가지 천연가스 프로젝트, 수소 프로젝트, 그 다음에 석유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E&A의 중동 수출 쪽에서도 일부 기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이런 종목군들은 뭐 철강업종은 아니지만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우리가 포인트를 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해당 세 종목이 모두 밸류도 크게 비싸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심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뭐 밝은 파랑, 진한 파랑이 지금 흔히 저희가 심해라고 말하는 분야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투자 좀 눈여겨볼 필요 있겠다라는 트렌드의 변화 감지해봤습니다. 종목 이미 언급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국내에서 철강주 볼만한 종목으로는 태광, 세아제강, 삼성 E&A였습니다. 좀 추가로 더 이야기할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가 대표주니까 네. 그다음에 또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으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 메리트를 느낄 수 있지만 전체 업황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이 전방 산업이 좋은 쪽은 그나마 피팅 쪽, 그다음에 관관, 그것도 수출 관관, 에너지 관관 쪽이라는 네. 거죠. 그다음에 뭐 삼성 E&A는 철강주는 아니지만 해당 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세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 업황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